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FNENC 골든키 홀딩스의 채권자인가라는 주제로 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음, 영상의 구성은 첫째, 138호 101층 138호 153호의 신탁 계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다루고, 그리고 지나간 임대차 계약건들의 무수한 실내 공사건들, 그리고 구분 소유주들은 어떻게 괴로움을 당했는가를 쭉 통시적으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왜 골든키 홀딩스는 가만히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는 4. 매수업자 SPC 법인이 주 JMC 도시개발과 매도자였던 주 FNENC 매매건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어 어떤 뭐죠? 단정적인 그런 결론이 아니라, 그 '이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궁금증에 대한 어떤 각 개인들의 결론인 것이죠. 자, 법정적인 법적인 결론, 확정적인 결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코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결론을 내리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채널, 제 유튜브 채널 강동용 현대코아 TV는 현대코아의 진실을 찾고 부분 소유주로서 현대코아의 에, 다사다난한 그 난제의 진실을 찾고 검증하며 각종 불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채널입니다. 그러한 주제로서, 그러한 취지로서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음해하는 그런 채널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FNEC가 골든키 홀딩스의 채권자인가라는 주제는 그 계약이, 일단 그 신탁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것은 153호의 그 계약이고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2016년 7월 7일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전에는 FNENC가 있었고, 자, 세이브 땡땡, 지금의 골든키 홀딩스, 초창기의 세이브 기술입니다. 자, 매매 목록 2016 742를 살펴보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매매 목록 2016 742를 보면, 자, 1층 138호, 153호 보이죠?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두 개 건물이고,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집니다. 2층 건물들.
2층 건물들이 31개, 즉 그러면 29개가 2층의 물건들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이어지면 이제 4층이고 43개의 물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3개의 물건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그리고 나서 같은 연도 2016년 7월 7일에 신탁이 됩니다. 신탁이 되며 신탁 원부는 2016 4714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현재는 뭐다? 신한자산 신탁.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 신탁 원부를 본격적으로, 요 신탁 원부 2016 4714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 4714의 신탁 원부는 총 5번 변경이 됩니다. 총 5번 변경이 되고요. 자, 그 전에 그 신탁 원부가, 신탁 원부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자, 이거 보이시나요? 눈앞에 집주인과 등기상의 소유주가 다르다. 등기상의 소유주가 다르다. 자, 신탁 부동산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첫째는 위탁자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소유권자가 신탁 회사입니다. 소유권자가. 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그 할 수밖에, 좀 그 진행이 좀 더딜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신탁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소유주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대상이 누구냐면 현대코아의 어 이런 계약에 대해서 좀 무지한 구분 소유주들을 위한 이 영상이기 때문에 그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야지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지겨울 수가 있지만 잘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상식과 비교 대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탁 부동산, 그리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그죠? 왜냐? 138호 153호가 신한자산 신탁이기 때문입니다. 소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자, 건물이 깨끗하고 등기도 근저당권 등기도 없는데, 자, 어떻게 계약을 이루어져서 사기를 당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 신탁 부동산, 그죠?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등장인물이다. 등장인물. 자, 위탁자가 있고요.
위탁자는 위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자는 이 부동산 등기상에 그 신탁사로 하기 전에 소유주죠. 그런데 이자가 신탁 부동산을 하는 것은 주로 무슨 뭐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돈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명의를 신탁사로 이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만 알고, 자, 그러면 이제 둘째는 뭐다? 수탁자, 신탁사. 그죠? 소유권자, 등기상 소유권자야 갑구의 소유자로 기재된 회사. 어? 마지막은 우선 수익자, 주로 이제 금융기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자죠. 핵심은 간단하다. 등기에 신탁이라고 적힌 순간 법적인 집주인은,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은 위탁자, 그죠? 위탁했다 하면 위탁, 그리고 신탁사라는 점이다. 응? 무슨 말이냐면 법적인 신탁이라고 적힌 순간, 요 신탁이라고 적힌 순간 신탁회사로 이전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래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신탁사의 허락 없이 원래 집주인과 덜컥 계약하지 마라. 계약은 맺는 것은 훗날 보증금을 날리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정보는 신탁 원부에 기재되어 있다. 자, 보시죠. 자,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신탁 원부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라. 수탁사, 신탁사의 사전 승낙하에 위탁자의 명의로 체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자, 금전관리의 입금계좌. 보증금과 월세를 어디로 입금해야 하는지 확인하라. 그래서 대다수의 신탁 계약은 횡령 방지를 위해 신탁사 명의의 계좌 입금을 규정하고 있다. 자, 잘 따라오시죠. 자, 그리고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요한다. 왜냐? 사용 그 보통 그 신탁사의 수익권 증사를 받고 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뭐 사용하고 수익은 하지 않아. 하지만 담보를 했지 않습니까? 담보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한테는 뭐가 있어? 원리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그 처분은 뭐야? 각종 임대차라든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처분에. 자, 그러면 대출은행의 동의가 필요한지 따져야 한다. 그렇죠? 대부분의 신탁 부동산 계약에는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는 임대차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내 보증금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신탁사로 보내야 된다. 결론은 위탁자의 그러니까 임대인 그 전 집주인 신탁사로 등기되기 이전의 위탁자 집주인 말만 듣고 응? 신탁사가 아닌 그의 계좌로 송금하면 거의 100% 사고가 난다. 신탁원부에는 매매 대금 및 임대차 보증금은 수탁자가 신탁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효력이 있다는 조항이 있기 마련이다. 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탁원부도 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신탁원부에 명시된 계좌 혹은 신탁사와 우선 수익자가 동의한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사각지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확정일자가 있죠? 그러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그런데 우선 수익자는 대출해준 기간, 즉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탁 등기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신탁원부의 필수적인 동의가 신탁원부가 규정한 필수적인 동의가 있고 대항요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법한 임차인이 된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 다만 그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우선 수익자보다 즉 채권자보다 선순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자, 머리가 아프죠? 특히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 보호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입신고의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법은 금액이 작습니다. 보통. 그죠? 자, 그리고 신탁 부동산이 부실화돼서 처분할 때는 법원 경매가 아닌 공매다. 원비도 공매. 그래서 과거 판례나 신탁 공매 절차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신탁 원보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라. 신탁 원보 특약 사항으로 있고 임대 권한과 보증금 반환 의무자를 확인한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즉 위탁자겠죠. 신탁사의 동의와 우선 수익자 대출 기간의 동의서를 발급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신탁사, 위탁자, 금융기관 3자 대면을 하라는 겁니다. 3자 대면을. 자, 이게 없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죠? 그러니까 사기 치려고 하는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3자 대면을 무조건 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은 반드시 신탁원부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자, 이렇게만 아시고 자, 하지만 이거는 신탁원부 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재되는 내용이 조금씩은 틀리다. 자, 우리는 그런 상식을 안고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탁 원부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위탁자 세이브 기술, 신탁사 아시아신탁, 수탁자, 자,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다음간에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체결한다. 자, 우선 수익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출 기간은. 자, 신탁의 목적. 목적. 위탁자가 위탁자. 아니, 자, 위탁자 골든키 홀딩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탁자가 신탁사가 보정 관리하고 채무 불이행 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가 정산은 누구에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출 기간, 즉 뭐다? 우선 수익자를 위해서. 자, 신탁 기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위탁자는 여기서 뭡니까? 위탁자는 즉 수익자죠. 왜? 왜? 담보 신탁을 하고 처분 관리라든가 관리, 환가 정산 그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양도를 했지 않습니까? 신탁사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수익자인 위탁자로 가겠는 거겠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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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냐? 수익권 증서. 이러한 수익권 증서는 음, 우선 수익자 앞으로 발행해서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교부한다. 자, 본격적으로.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위탁자는 수익권 증서를 신탁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되며 수탁자 동의 없이 질권 상정, 질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렇죠? 수탁자에게 동의를 하고 나서 이제 질권 설정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임대차 등을 살펴보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임대차니까. 자, 임대차. 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위탁자는 신택 계약의 임차인과
신탁 계약의 이전의 임차인. 응? 임대인 명의를 응? 수탁사로 갱신하는 등의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데 협조해 줘야 한다. 협조해 줘야 한다. 신탁 계약 이전에 임차인과 어? 임대인 간의 그 명의가 있었다면 신탁사를 한다고 해. 그러면 갱신하자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데 협조해 줘야 되고, 자,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변경 계약이 있은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러니까 신탁 계약 임대차 변경 계약이 지났어. 지났어. 그러면 이제 보증금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자가 부담한다. 어? 이 뭐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신탁사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신탁사의 임대차 계약은 신탁사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는 뭐다?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던 건 뭐다? 위탁자가 제공을 한다. 부담한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자 뭡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를 요구를 하고, 어? 나중에 보증금의 반환은 신탁사가 보증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입자는,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신탁사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신탁사에게 따져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야만이 그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권한이 있는 임차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임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임차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탁 기간 중 임대차 계약 만료, 임대차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는 경우, 응? 해지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시에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왜?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니까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임대차 계약은 제3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신탁사가 예를 들어 명도 소송을 해서 내쫓겨 나가도 아무런 유불리를 따질 수가 없다. 그렇죠? 자, 결론은 뭐다? 이러한 것을 여기 약정 금지 사항에 남겨 두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자, 그래서 이 신탁사는 뭐다? 뭐다? 재주는 위탁자가 부리고 그 알맹이는 받겠다. 알맹이만 받겠다. 어? 자, 그래서 이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게 임대차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넘어가고 우리는 특약 사항을 또 봐야 돼. 특약 사항은 위탁자 겸 수익자 세이브기술 위탁자. 그렇죠? 그리고 수탁사 아시아 신탁 이하 수탁자라 한다.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자, 이제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신탁 부동산의 관리. 신탁 부동산 현실적 점유, 유지 관리, 임대 업무 등 실질 관리는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처리하기로 한다. 위탁자가. 단, 단, 위탁자는 임대차, 신탁 부동산, 임대 행위 등 신탁 가치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수탁사 그리고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임대차 업무. 본 계약 10조는 이 신탁 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10조가 뭘까요? 10조가 이것은 무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죠?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해라. 뭐다? 임대차 업무에 있어서. 뭐냐? 임대 업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 관리 사무는 수탁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대 업무, 임대의 유지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수탁사의 책임이 없다. 자, 본 계약 체결 이전 이후의 임대차 계약에 기이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이와 관련한 모든 채무는 신탁사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을 제외하고 신탁기간 신탁계 해지 이후 위탁자 골든키 홀딩스가 부담한다. 위탁자는 즉 골든키 홀딩스는 우선 수익자의 채권 담보, 대출 기간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수탁사에게 신탁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지시켜라. 그러한 인지 내용에는 위탁자 채무 불이행 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음을 포함해야 된다. 자, 위탁자는 골든키 홀딩스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득해야 된다. 자, 위탁자는 사전 승인 동의하지 않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 없으며 자, 2016 본 신탁 계약서 체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은 없으며 만약 우선 수익자가 모르는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발생 시 위탁자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대충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다? 138호 153의 신탁 계약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맛은 보았다. 그러면 지나간 임대차 계약건들의 무수한 실내 공사들과 현재의 실내 공사들은 어떠한 것이었고 우리가 이 지금까지 배운 신탁 계약의 상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오점들이 있는 것인가? 자, 음, 자, 이렇게 막 공사를 했죠. 최근에
이게 한 2 월일 겁니다. 올해 2 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파헤쳤죠. 파헤쳤죠. 자 이러한 공사들을 해 놨습니다. 자 이러한 공사들을 자 바닥을 뒤엎고 자 자 이거는 현대코아 계약사라고 해서 자 보시죠. 자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구조하고 용도의 구조하고 용도의 철근 콘크리트죠. 보이시죠? 자 이게 여러분 자 어디 있어? 138호 153 호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용도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철근 콘 자 그런데 여기에 구조하고 구조 철근 콘크리트죠. 용도 문화 및 집회 시설. 자 그런데 자 철근 콘크리트조만 있죠. 용도는 빠져 있습니다. 싹. 어? 쓸데없는 슬래브 지붕 25층 아파트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임대할 부분 138호 153 호. 여기에 자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고 그러면 신탁사 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임대인 누구야? 지금은 폐업한 골든키 홀딩스. 골든키 홀딩스. 지금은 폐업한 예전에 폐업한 자 그리고 대리인 방땡땡 자 임차인 이렇게 계약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신탁 원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사전 응? 승인을 받아라. 누구한테? 우선 수익자 그리고 뭐다?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어기지 않으면 명도 소송 당해도 할 말 없다. 할 말 없다. 자,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메디프렌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연 7,000평 병원 개발 계약을 했다.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자, 자 상가의 관리단과 협의해서 건물을 클리닉으로 개발하는 게 위한 계약을 병의원으로 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강동역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가 모르는 수많은 임대차 계약에 이 부실 임대차 계약으로 어? 실내 공사만 존나 하다가 어? 떨어져 나간 케이스들입니다. 예? 강동역 2번 출구.
강동역 2번 출구 현대코아. 일부 계약. 현대코아의 일부 층을 양한방병으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 계약을 체결. 어? 자, 신탁사랑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이러한 그리고 나서 저 뭡니까? 어? 자, 그리고 나서 아마 여기가 중개업체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메디프렌드 중개법인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아마 원장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상의 임차인이 만족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도 당사자. 자, 이런 게 예전에 그래서 관리비만 내다가 털려서 나갔다는 것이죠. 언제? 2022년 6월 8일 강동역 2번 출구.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자, 또 한번 보시죠. 자, 임대인 골든키 홀딩스와 임차인 오 사장은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체결한다. 153원 138호 지목. 어? 아니 그러니까 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65번지 현대코아는 상업지역이야.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거 쓰는 게 아니라 건물 구조 용도 했죠? 구조만 썼어.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은 없어. 안 썼어. 어?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똑똑해야 돼. 어? 구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도 변경이니 용도니 뭐 이런 거 안 보고 빨리 업장을 차려서 오픈할 생각만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간과한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탁사가 지정을 하는 입금 계좌로 해야 되는데 벌써 내버렸어. 사용료 입금 계좌 벌써 500만 원. 벌써 입금시켰어. 자, 자 무슨 말이냐면 음?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가능 카드 임차인 퇴거 시설물을 양도한다. 임차인은 그래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고 신탁사에 신한자산 신탁사에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명도소송 당해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법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등기를 하는 게 뭐야? 뭐 때문이야? 매매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매매 안 할 거면은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 자, 자, 임대인, 폐업된 골든키 홀딩스, 어? 전화해봐. 당연히 안 받지. 그리고 대리인 301호에 뭐 방땡땡, 이자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임차인 누구야? 임차인 파파땡땡이라는 업체의 자, 오 사장이겠죠? 오 사장님. 자, 그리고 이제 컨설팅, 나노 플랜 다 확인을 하라는 것이지. 왜 신탁사에 동의를 안 하고 임대인이 뭐 있으며 컨설팅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임대인 위임장, 컨설팅 사업자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각서 뭐야? 현대타워 상가, 그죠? 138호 153호 문화 및 집회시설 예식장인데도
매월 임차로 선입금적으로 임차하여 임차로 민 없이 강제 퇴생. 자, 이런 거 다 확인도 안 하고 각서 써 주고 골든키 홀딩스 나노플랜 어? 그런데 골든키 홀딩스는 폐업돼 있어. 그러면 뭐다? 골든키 홀딩스라고 해서 사기를 쳤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 여기 보이시죠? 또 임대인 골든키 홀딩스, 임차인 파파 땡땡. 153, 138호 구조 용도. 구조만 돼 있어. 철근 콘크리트. 용도가 없어. 문화및 집회시설. 계약금, 우리은행, FN 개발로. 벌써 입금해 버렸어. 언제? 자, 이게 언제? 2025년 12월. 아니, 저기 날짜가 언제야, 이거? 2024년 9월이네요. 예. 자, 임대인 누구야? 서울시 강남구 노년역 80 여기 없어? 없어?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벌써 폐업했고 없지. 어? 자, 골든키 홀딩스 임사장. 어? 대리 이런 게 왜 있어? 왜 있어? 신탁사에게만 확인하면 되는데 동의를 받고 그죠? 301호 방땡땡 임차인 누구야? 파파 땡땡의 오사장. 자, 컨설팅 또 컨설팅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백날 임대차 계약을 사기당해 놓고서는 무슨 컨설팅이 있으며 임대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위임장까지 써줬어. 누가? 수임인. 누가 위임을 해? 누가 위임을 해? 응? 153, 138호. 신탁 관련 모든 업무를 해주겠대. 누가? 위임자가. 수임인이. 응? 용도 변경도. 이미 용도 변경을 했어야지. 153, 138호. 건물 매매, 임대. 응? 위임인, 골든키 홀딩스. 그러면은 자, 아까 뭡니까? 방땡땡은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지. 왜? 왜 벗어나? 이 위임자가 다음으로 뭐 138호 153호 건물관리 임대료 징수를 해서 중개로 건물 매매 임대 협의까지 해주고 신탁 관련 모든 업무 용도 변경. 만약에 이게 안 돼서 고소를 한다. 강동경청서에 뭐 형사 고소를 한다. 누가 오 사장이 한다 하더라도 누가 뒤집었어? 위임받은 수임받은 뭐야? 박땡땡이. 박땡주가. 이 위임인 뭐다? 골든키 홀딩스. 수임인과의 관계 업무 뭐? 어? 수임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적었어야지. 차. 이차 완료. FN 개발. 벌써 보냈어. 500만 원. 예?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여러분 이제 신탁사의 어떤 그런 계약 구조를 아시겠어요? 대충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자, 이러한 뭡니까? 자, 이러한 실내 공사로 해서 지금은 또 뭐다? 요 메가 허브 약국이 들어와 있다. 어? 문화 및 집회 시설에.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낀 상식은 뭐다? 신탁사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가? 그리고 과연 그 용도 153호 138호가 문화 및 집회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임차 영업할 수 있는 것인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계약 임대차 계약을 신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용도 변경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명도 소송 당해서 내쫓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건축이행 강제금도 자신이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물어? 신탁은 임대 부동산 이런 관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 좀 전에 본 신탁 원부상의 그 특약에 보면은 임대차 관리의 일반적인 10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임대 관리에 대한 업무는 본격 누가? 위탁자가 부담한다. 모든 업무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뭐다? 가계약만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메가 허브 약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도 변경하지 않았다. 사전 동의 받지 않았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축이행 강제금 나중에 부과되더라도 할 말 없다. 건축이행 강제금은 위탁자, 신탁사로 발부된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부담해야 된다. 위탁자 또는 누구야? 임차용업자 메가 허브 약국. 자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러한 임대차 계약 사고가 현대코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꼼수들에 속아서 다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하게 우리는 어려운 게 없어. 다. 어? 세상 모든 일은 세상 모든 사기가 아니 사기가 조잡해서 사기지 사기가 막 예술적으로 쳐. 만약에 우리가 사기가 고도로 정교하다면 그거는 사기가 아니라 예술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는 꼼수야. 조잡해. 어? 조금만 우리가 공부하고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를 사기당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이런 업자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기초를 해야 돼. 기초에 전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너무 길어지니까 왜 골든키우 홀딩스는 가만히 있는 것인가? 와 4번 매수업자 SPC 법인 주 JMC 도시개발과 매도자였던 주 FNC 매매건은 조금 있다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